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 4시간 뒤 오늘 자정부터 우리는 일상 회복을 멈추고 다시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는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금요일 밤 풍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수환 기자, 연말 모임이 많을 시간인데 거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지만 음식점과 술집마다 연말 모임을 갖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강화된 거리 두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평소 금요일 저녁보다는 좀 줄어든 분위기입니다. 제가 식당을 몇 군데 둘러봤는데요. 거리 두기 강화로 약속을 취소한 시민들이 꽤 많았고요. 자영업자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6명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이제 규제 때문에 이제 친구들 약속도 취소됐고 이번에 9시 제한이 생겨가지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예약이 이미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일 엽잡고 있어갖고서는 내일부터 그러니까 잠시 뒤 자정부터 거리 두기가 적용되는데요. 내년 1월 2일까지 약 보름 동안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밤 9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하고요. 백신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엔 버스는 내일부터, 지하철은 오는 24일부터 밤 10시 이후에 야간 운행이 20%씩 감축됩니다. 방역 상황은 계속 좋지 않은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35명으로 사흘째 7,000명대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전국이 82%, 수도권 87%로 포화 상태입니다. 정부의 재택치료 대상자도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선 접촉을 줄이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대선 주자들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에 악화되는 여론을 고려해서 일단 사과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이 했던 조국 전 장관 수사 때와 비교되며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오는 걸 의식한 듯 자신의 원칙과 잣대는 가족과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준비한 원고만 읽은 뒤 기자들의 질문은 한 개만 받고 퇴장했습니다. 당초 여당의 기획공세라며 공식 사과보단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던 윤 후보지만 무슨 채용 비리 이러는데 이런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연일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며 여론이 악화되고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입장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빠른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해석됩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늦지 않은 시간에 저희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김건희 씨가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법과 원칙에 예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 본인이 직접 사과할 것인지에 대해 윤 후보 측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직접 사과한 전례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남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성매매는 없었다고 한다면서 부인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만 장남의 도박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 빚도 있고 1,000만 원 안팎을 잃은 것 같다면서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 이모 씨가 도박 사이트에서 활동하며 올린 글 중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작년 3월 올린 글을 보면 경기도 성남의 한 마사지 업체를 언급하며 가지 마라, 시간도 안 지킨다고 적었습니다. 흔히 불법업소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의 은어까지 써서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2019년에도 성매매 관련 문구를 쓴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는 아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들었다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아들의 도박 의혹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파악한 상황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대개 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이 후보는 아들이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사이버머니를 사용한 것 같다며 그렇게 도박을 한 기간이 꽤 길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박 의혹에 대해선 어제 3차례 사과에 이어 거듭 몸을 낮추며 조기 진화에 나선 건데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진 데는 당혹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조건반사적으로 사과한 뒤 남은 불법행위 의혹의 뒤처리는 민주당에 맡긴 것 같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오래된 동네의 낡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1억 원 정도 하던 낡은 빌라가 2~3배씩 뛴 곳도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빌라 가격을 끌어올렸나 봤더니 전문 투기 세력으로 의심되는 법인들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규제 완화를 노리고 법인들이 투기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먼저 홍신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들어선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동네. 빌라값이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1억 원 안팎이었는데 현재 호가는 대부분 3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봄부터 투기 세력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성이 우선 벌써 투기 세력이 다 붙었다. 이렇게 낡은 빌라들을 싹쓸이로 사들인 건 법인들입니다. 실거래 신고 들어간 거 보면 한 20개? 법인들이 사갔어요. 개인은 대배들지 않았어요. 법인들의 투기는 지난 봄 서울시장 선거 직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재개발이 될 만한 동네를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아유 말도 못해요. 뭐 일산 쪽에 있는 놈들이 오고 뭐 부산에 있는 사람들 오고 벨놈들 다 왔었어. 2, 3, 4월에 500씩 주택이니까 잡아달라 그랬던 거야. 1억 미만짜리만. 이렇게 사들인 집들을 불과 몇 달 만에 팔아 수천만 원씩 챙겨 나갔습니다. 실제로 대전에 주소지를 둔 한 법인은 지난 2월 낡은 빌라 지하층을 1억 2,700만 원에 샀다가 10월에 2억 4,500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1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겁니다. 이 법인의 대표 조모 씨는 또 다른 법인을 통해 최소 4건의 빌라를 더 사고 팔았습니다. 그중 한 채는 불과 10개월 만에 3배 가격에 팔고 나갔습니다. 조 씨는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 총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한두 개는 아니죠.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만. 심지어 법인들끼리 서로 짜고 비싼 값에 사고 팔아 값을 끌어올리는 수법도 동원됐다고 합니다. 법인들끼리 내부 거래하는 거예요. 법인이 2억에 법인이 샀어요. 네. 그럼 다른 사람이 그 3억에 사는 거야. 그러면 시가로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나머지 사람들 일반인들이 3억에 주는 거지. 3억에 거래가 되니까. 파는데 걔네들이 사서 물량을 털고 나가는 거지. 법인들이 투기에 뛰어든 곳들은 대부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 지역들입니다. 신속통합계획은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계획입니다. 절차들을 통합한다. 그래서 속도를 낸다 하는 차원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102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을 신청했습니다.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가 각각 11곳, 마포구 7곳, 강북구와 성동구가 5곳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102곳 가운데 25곳만 선정할 계획이어서 나머지는 탈락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초래해 1,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안긴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의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명품 쇼핑까지 하면서 호화롭게 살았는데요.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라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동 머지플러스 본사.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편지함에는 세금 고지서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감옥 간 다음에 아무도 안 나와요. 직원분들도 있잖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재택근무한다.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같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쓰는 모바일 상품권을 20% 싸게 판다며 2, 3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습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축소한다고 발표해 수백 명이 본사로 몰려가는 환불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구매하자마자 갑자기 그럼 제가 쓰려고 계획했던 가맹점들을 못 쓰게 되니까 돈이 날리는 셈이 된 것 같아요. 경찰은 수사 넉 달 만에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공동 설립자인 남동생 권보군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애초부터 불법 영업이었고 회사 재정이 악화돼 지급 불가 사태를 예상하고도 2,500억 상당의 상품권을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 권 씨는 회사 돈 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권 씨와 가족들은 이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슈퍼카를 사고 명품 쇼핑과 유흥을 즐기는데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당하죠. 정말 코 묻은 돈, 진짜 애기 분유값 아끼겠다고 주부들 그런 돈을 그렇게 호화 생활을 누렸다는 거에 너무 괘씸하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무려 1,000억 원, 구입하고 쓰지 못한 상품권이 790억 원에 달하고 판매 대행업체들도 250억 원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머지플러스가 극히 일부에겐 환불을 해주고 있지만 이는 감형을 받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갚으려고 노력한 거니까 난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려는 거죠. 회원 중 수백 명은 두 남매와 머지플러스 법인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미 자본 잠식 상태라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